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훈기호 5번째 작품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 4번째 작품 마지막 구절 기억해야 합니다. 고국 평거 유소사 고향 장안에 대한 예전 기억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5편 마지막 구절과 이어집니다. 장안에 있는 궁전의 성대한 모습, 천보개원 연간 현종의 치세를 통한 당제국의 위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이 자신에게는 가장 꿈이 있고 희망이 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3대 예부를 바치고 조정에 가서 현직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화면에 예전 장안의 대명궁의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불타버린 터만 남은 장면도 보여줍니다. 지금 서안 북쪽에 가면 예전에 화려했던 대명궁의 모습을 복원해 놓았는데 서안에 가시면 꼭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 감상 부분에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기 바랍니다. 먼저 수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궁궐 대남산하고 승로 금경 소한간이라. 복례궁궐, 복례궁입니다. 원래 한 대의 복례궁인데 바로 대명궁을 가리킵니다. 대남산, 대는 마주보다 남산은 종남산입니다. 대명궁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종남산은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걸쳐서 장안의 성대하고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북쪽에는 대명궁이 버티고 있고 남쪽에 이르기까지 종남성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장안의 성대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승로, 금경, 승로는 이슬을 받다, 금경은 구리로 만든 구리 기둥입니다. 한나라 무제의 고사를 빌려서 장안의 궁궐의 화려함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무제가 도가의 방수를 믿고 하늘 높이 구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승로반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승로반은 이슬을 받는 구리쟁반인데 이슬을 받아서 옷가루를 섞어 마시고 장생불사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소한, 간, 소한은 구름 위의 하늘과 은하수입니다. 구름 사이 은하수까지 높이 솟아있다. 금경을 통해서 장안의 위엄과 성대한 모습을 묘사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현종의 황실이 이 신선을 숭배했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를 가보겠습니다. 서망요지 강왕모하고 동래 자기 만함관이라. 남쪽과 북쪽에 걸쳐서 장안의 성대한 모습을 묘사했다면 두 번째 연에 가면 이제는 서쪽과 동쪽입니다. 천부개원연간의 동서남북으로 장안이 얼마나 성대하고 위용이 넘쳤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대한 추억이 가장 새롭습니다. 서쪽으로는 요지가 바라보이는 겁니다. 강왕모, 요지에서 서왕모가 내려와서 강림했다. 요지는 곤륜산에 있다고 하는 신화 속의 여신인 서왕모가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무제내전을 보면 한나라 무제가 서왕모의 사신을 만나게 되는데 7월 7일 날 서왕모가 요지로부터 찾아오자 잔치를 열고 함께 놀았다는 전설을 사용한 것입니다. 서쪽에 커다란 요지와 같은 웅장한 것이 있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이 요지를 양귀비와 관련된 고사로 보기도 합니다. 요지를 화청지로 보아서 양귀비와의 비극적인 고사를 사용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동래자기, 이 동래자기도 열선지에 나오는 고사입니다. 삼국관을 지키던 윤희가 동쪽으로부터 자색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성인이 올 것을 기다렸는데 노자가 푸른 소를 타고 오자 그에게 도덕경을 써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자색 기운이 와서 함곡관을 가득 덮고 있다. 자색 기운이 한국관을 가득 덮고 있다는 것은 동쪽의 한국관에 이르기까지 당 제국이 성대한 기운으로 넘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노자 얘기를 한 것을 통해서 황실이 신선을 추구하고 도교를 숭배했던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이 침이 계공선하고 일요 용린 식성안이라. 작자가 조정을 방문해서 3대 예부를 진상하고 당현정을 찾아뵙는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운이, 침이, 계공선, 운이는 구름이 움직이다는 뜻인데 계공선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황제가 조회하러 나오기 전에 기부채를 펼쳐 놓습니다. 좌정하게 되면 펼쳐져 있는 기부채를 젖혀서 용안이 보이도록 하는데 그 모습입니다. 대궁선은 꽁 깃털의 기부채가 펼쳐 있다가 젖혀지는 모습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이동하듯이 꽁 깃털의 부채는 양쪽으로 펼쳐졌다가 젖혀지게 되고
일묘용린 식성한, 일묘용린. 인류는 해가 둘러싸서 빛이다. 용리는 용의 무늬, 황제의 굴룡포에는 용의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식성한, 성스러운 얼굴을 알아보다. 여기서 성한은 현종 황제를 가리킵니다. 해가 황제가 입은 용무늬를 둘러 비치고 있으니 용안을 알아보게 되었다. 다음 미련에 오게 되면 시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추흥의 시제를 설명합니다. 일화 창강 경세만하고 기회 청쇠 점조반이라. 일화는 한번 알아놓은 이후로 창강은 기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와자는 병들어 눕다. 경세만, 경은 놀라다. 세만은 한 해가 저물어가다. 늦가을입니다. 시저목의 추자를 일곱째 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와자와 경자를 써서 현재 자신의 처지와 슬픈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주에 병들어 누운 이후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놀라게 된다. 일곱째 구에 오게 되면 번영했던 당제국에 대한 회상에서 자신의 현재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여덟째 구를 보겠습니다. 기회, 청쇠, 점조반. 기회는 몇 번이나 되었는가? 숙종 때 자수비의 관직에 있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조회를 받은 것이 몇 번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청쇠는 총세문으로 미양궁에 있는 궁문입니다. 여기서 조회하기 위해서 점호를 받게 됩니다. 점은 점호를 받다, 관직의 순서에 따라 이름을 호명하다. 조반은 조회입니다. 점조반은 조회를 받기 위해서 이름을 호명한다. 청세문에서 조회하기 위해서 이름이 호명된 것이 그 몇 번이나 되었던가? 관직에 오래 있지 않았다는 뜻을 마지막 구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숙종 때 좌수비의 관직에 있었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부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부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대명궁을 주요 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복례궐, 금경, 요지, 삼곡강을 배치해서 개원천보연간의 당제국의 번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구와 여섯째 구에 오게 되면 현종의 치세에 조정을 방문해서 3대의 부를 바쳤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이곳 기주에서 늙고 병든 가운데 한 해를 또 보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보니 젊은 시절 번영했던 당제국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가 되면 젊은 시절,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현종을 찾아뵙고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을 때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마지막 구에서 청세문에서 조회를 받던 것이 몇 번이었던가라고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장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국의 혼란과 나라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정에서 관직에 오래 있었다면 나라의 큰 보탬이 되었을 텐데 하는 후회와 회한의 심정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구에서 추흥의 흥자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두부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동네의 높은 궁궐은 종남산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슬을 받는 구리기둥은 하늘 높이 솟아있네. 서쪽으로 요지를 바라보니 소관모가 항해하였고 동쪽에는 사색 기운이 한복간이 가득하다. 구름이 이동하듯이 소음깃털의 붓대는 양쪽으로 펼쳤다가 받쳐지고 햇빛이 볼령포를 수놓은 용궁에 비치는 성스러운 얼굴을 알아보았네. 기주에 병들어 누운 이후로 한 해가 다가는 것 놀라게 되나니 청세문 아래에서 조물을 받던 것이 그 몇 번이던가.